알고 보면 더 재밌는 이야기. 오늘은 코닥 그리고 폴라로이드입니다. 코닥은 2012년에 파산했어요. 근데 왜 망했을까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사진이 아니었어요. 폴라로이드와 코닥, 이 둘은 원래 친구였어요. 그것도 무려 35년 동안. 그 시절에 즉석 카메라라는 게 처음 세상에 나왔거든요. 셔터 누르면 1분 만에 사진이 손에 잡히는 당시로선 마법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게 폴라로이드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필름, 그건 코닥이 만들어줬습니다. 폴라로이드는 카메라 회사, 코닥은 필름 회사,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는 환상의 콤비였어요.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냐 하면 폴라로이드가 코닥에 매년 5천만 달러씩 지급했습니다. 요즘 돈으로 4억 달러쯤 돼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매년 4억 달러씩 꽂아준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폴라로이드 창업자 에드윈 랜드가 새로운 카메라를 개발하면 코닥 엔지니어들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시연을 해줬어요. 이번엔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자네들은 이런 필름을 만들어주게, 이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닥이 그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려요. 그리고 폴라로이드의 카메라를 베끼기 시작합니다. 코닥이 배신했다. 보통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969년 4월 코닥이 파트너십을 끊은 그달, 코닥의 내부는 완전히 쑥대밭이었습니다. 코닥에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업부가 하나 있었어요. 군사 기밀 촬영 필름을 만드는 부서였습니다. 소련을 감시하는 정찰기, 그 정찰기에 들어가는 필름을 코닥이 납품했어요. 정찰기가 격추된 뒤엔 우주에서 찍는 군사위성 카메라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회사 안에 1,400명의 비밀 부서가 따로 있을 만큼 코닥에게는 핵심 사업이었어요. 그 계약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닉슨이 공군 위성 프로그램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코닥은 그해 연간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부 매출이 36% 급감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코닥은 그 비밀 부서에서만 직원 1,500명을 해고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잘린 겁니다. 그런데 그 취소를 권고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문 패널이 있었습니다. 어느 군사 프로그램을 살리고 어느 걸 죽일지 결정하는 자리, 그 패널 의장, 폴라로이드 창업자 에드윈 랜드였습니다. 코닥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 리 없어요. 경쟁사 창업자가 자기들 가장 큰 정부 계약을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해서 날려버린 겁니다. 코닥이 파트너십을 끊은 건 1969년 4월. 랜드의 권고로 공군 프로그램이 취소된 것도 1969년 4월, 모두 같은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해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랜드가 코닥 연구 부사장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보여줄 게 있네. 그 자리에서 랜드가 꺼낸 건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시제품 사진이었어요. 훗날 SX70으로 불리게 될 차세대 즉석 카메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색이 선명했어요. 필름을 뜯어낼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찍으면 사진이 나왔어요. 당시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습니다. 랜드가 보여준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 기술로 필름을 같이 만들자. 계속 파트너로 가자. 코닥은 거절합니다. 조건이 안 맞는다는 이유였어요. 랜드는 코닥 없이 혼자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코닥은 그 자리에서 본 기술을 머릿속에 담고 나갑니다. 몇 년 뒤 코닥이 자기들 즉석 카메라를 내놓아요. 법정에서 폴라로이드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코닥은 우리가 직접 보여준 기술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코닥이 들어갔다 나온 그 방에서 뭘 봤는지 그게 나중에 9억 달러짜리 질문이 됩니다. 정리해볼게요. 랜드는 코닥의 기밀 계약을 무너뜨렸습니다. 대통령한테 건의해서요. 코닥은 랜드가 보여준 기술을 가지고 경쟁사로 나섰습니다. 랜드는 그 코닥을 15년 동안 법정에서 물고 늘어졌어요. 누가 먼저 배신한 걸까요? 코닥은 끝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기술로 만들었다. 베낀 게 아니다. 한 번은 한 프로젝트에 9,400만 달러를 쏟아붓고 그냥 폐기해버립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이건 본질적으로 구식이다 라면서요. 그러면서도 포기를 안 해요. 다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또 분해하고 또 베끼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몇 년이 흐릅니다. 그 와중에 코닥 내부 회의록에 한 줄이 적힙니다. 회사개발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록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개발이 특허 침해라는 개인적 우려에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누군가 회의 자리에서 손을 들었던 거예요. 이거 폴라로이드 특허 침해 아닐까요? 그러자 윗사람이 답한 겁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개발해. 그리고 그걸 회의록에 그대로 적었어요. 9년 뒤 이 한 줄이 법정에서 공개됩니다. 판사가 봐요. 코닥 변호사들이 식은땀을 흘립니다. 회사가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판결이 났습니다. 코닥 패소,
인스턴트 카메라 즉시 단종, 필름 즉시 단종. 코닥이 소송 진행되는 9년 동안에도 계속 카메라를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코닥 인스턴트 카메라를 산 사람이 미국에만 1650만 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650만 명의 카메라가 한꺼번에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카메라는 멀쩡한데 거기에 들어갈 필름을 어디서도 살 수 없게 됐으니까요. 두 남자의 싸움이었는데 명판을 뜯어야 했던 건 그 싸움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닥이 환불 절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좀 이상합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카메라 앞면에 붙어 있는 금속 명판을 직접 뜯어내서 우편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가족 여행에서 아이 사진을 찍던 그 카메라, 결혼식 단체 사진을 찍던 그 카메라, 그걸 자기 손으로 뜯어서 명판을 떼서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어야 했어요. 그래야 몇십 달러짜리 환불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닥과 폴라로이드. 둘 다 이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랜드는 이 전쟁을 15년 동안 직접 끌고 갔어요. 다른 회사 같으면 변호사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경영만 하잖아요. 랜드는 안 그랬습니다. 직접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 앞에서 자기가 발명한 화학 공식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70대 노인이 법정에서 자기 평생의 일을 변호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랜드는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말했을 거예요.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해, 한 가족이 미국 산타페로 휴가를 갔어요. 아빠가 카메라를 꺼내서 딸의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3살짜리 딸이 물었어요. 아빠, 왜 사진이 지금 안 보여요? 그 시절엔 사진을 찍으면 필름통을 사진관에 맡겨야 했어요. 며칠을 기다려야 사진이 나왔어요. 아빠가 그 질문을 듣고 산책을 나갑니다. 1시간쯤 걸었다고 해요. 그 1시간 동안 즉석 사진의 원리를 머릿속에 다 짰어요. 그 아빠가 바로 에드윈 랜드였습니다. 3살 딸의 한마디로 시작한 일이 수십 년이 흘러 법정까지 왔어요. 랜드는 그 증인석에서 뭘 생각했을까요? 딸이랑 산타페 사막을 걷던 그 오후를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1500명이 잘려나간 그 4월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 오후가 없었으면 이 법정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 질문 하나가 이 자리까지 그를 데려온 거예요. 그는 끝까지 싸웠어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폴라로이드가 이깁니다. 몇 년이 더 흐른 뒤 코닥이 폴라로이드에 9억 2,500만 달러를 송금해요. 미국 특허 역사상 최대 배상금이었습니다. 그 9억 2,500만 달러, 랜드는 자기 눈으로 못 봤습니다. 송금이 도착하기 4개월 전에 죽었거든요. 3살 딸의 한마디로 시작한 일, 평생을 따라다닌 일, 그 마지막 마침표를 자기 눈으로 못 보고 갔어요. 9억 달러는 코닥의 통장에서 폴라로이드의 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돈을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할 사람이 4개월 전에 떠났으니까요. 배상금이 확정된 그날, 폴라로이드 본사 잔디밭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머듀이1 티셔츠를 맞춰 입었어요. 샴페인을 땄습니다. 15년이었어요. 15년을 싸웠어요. 랜드가 70대의 나이로 증인석에 서던 날도, 코닥 변호사들이 회의록 한 줄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던 날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그 잔디밭에 있던 사람 중에 누구도 그날의 의미를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심으로 자기들이 옳은 싸움을 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 시각 코닥 본사 어딘가의 서랍 안에는 설계도 한 장이 10년째 잠들어 있었습니다. 1975년에 코닥 엔지니어 스티브 세슨이 만든 거였어요. 세계 최초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세슨이 경영진 앞에서 직접 시연했어요. 필름 없이 사진을 찍어 보여줬습니다. 경영진의 반응이 이랬어요. 대단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디지털 카메라가 세상에 나오면 자기들이 평생 팔아온 필름이 죽으니까요. 그래서 그 설계도는 서랍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10년이 지나도록 코닥은 그날도 자기들이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시각 일본 도쿄에서는 소니 매장 진열대에 디지털 카메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코닥이 만들고 코닥이 서랍 안에 묻어둔 바로 그 기술로 만든 카메라였어요. 소니는 폴라로이드가 뭘 이겼는지 몰랐어요. 코닥의 서랍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소니는 그냥 팔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소니를 막지 않았어요. 소니는 그 싸움의 바깥에 있었으니까요. 폴라로이드는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코닥은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니는 그냥 팔고 있었어요. 10년 뒤 폴라로이드 파산, 또 10년 뒤 코닥 파산, 소니는 지금도 카메라를 팔고 있습니다. 이긴 회사가 9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산했어요. 그 회사를 죽인 카메라를 만든 회사도 파산했습니다. 15년 동안 싸운 특허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이 CIA의 스파이 위성이었다는 사실은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었어요. 싸우는 동안 세상이 통째로 바뀌어버렸으니까요.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세상 이야기는 계속됩니다.